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학년도 대비 학년 연도는 2021이지만 우리 대비하는 거는 하나 더 나아가서 2022학년도 대비 이론 완성 과정 첫 번째. 이론 완성 과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통사론하고 의문론 크게 이 두 가지를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 베이스로 우리가 뭐 문제풀이도 하는 거라서 통사론이 첫 번째 이론 완성 과정에 속하는 거고, 두 번째 이론 완성 과정은 이제 음성 의문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오늘 첫 번째 통사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 자, 통사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략하게 통사론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OT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통사론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통사론을 공부를 했는데 겁나 재밌어 해. 통사론을 재밌어 해요. 그래서 나는 통사론을 전공할까? 임용시험 공부하다 말고 통사론을 전공해야 되나? 통사론에 소질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사론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게, 그 중간이 없어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영어냐 수학이냐. 나는 인문계에 왔는데 웬 이공계 같은 그런 소리를 했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두 가지의 부류가 나눕니다. 그 중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과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걸로 박사까지 딸 거야.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보면은 이 통사론의 벽이 있어요. 이 벽. 여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큰 벽이 있단 말이에요. 통사론은. 물론 모든 학문은, 모든 과목은 뭔가 이 벽을 넘어가면 수월해지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통사론은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높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깨부시는 사람은 이제 엄청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네. 엄청 재밌어 합니다. 근데 이 벽을 못 깨고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은 지금 장난 아니게, 표정 장난 아니게 이런 표정으로 이 통사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 벽이 도대체 뭐냐? 자, 이 벽을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어떤 사람은 뚫고 가가지고 재밌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왜 여기서 뚫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래서 자기는 통사론이 제일 어려운 과목, 어떤 사람은 통사론이 제일 쉬웠어요. 근데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자, 이 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통사론은요, 언어학 이론이에요. 네. 언어학 이론입니다. 언어학 이론이에요. 언어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언어학을 언제 배웁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언어학 배웁니까? 아예 근처도 가지 않아요. 물론 어학은 배우죠. 어학과 다릅니다. 네. 어학은 말 그대로 그 기능적인 측면을 하는 거고, 언어학은 순수 이론이에요. 네, 다릅니다. 어학 공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하지만은, 이 언어학 공부는 우리가 언제 해봤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나 교육, 뭐 이런 공부 있잖아요. 이런 공부들은 우리가 전공을 하지 않아도 한번 맛을 보거든요. 그쵸? 우리가 전공하지 않아도 그 분야에 대해서 대충 어떤 분야인지 알아. 근데 이 통사론을 전공하지 않으면, 어학 계열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문과 영어교육학과가 아니면 절대 다른 사람들이 맛을 못 보는 과목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통사론이라는 언어학 이론의 한 영역을 절대 지금까지 맛보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과 영교과 혹은 대학원에서 영어를 전공하기 전에 이 과목을 듣기 전에는 그 어떤 주변 학문하는 사람도 이 통사론을 배우지 않아요. 이걸 뭐하러 배워? 이걸 뭐하러 배웠냐고.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사론에서 전혀 새로운 영역이에요.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보지 못한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 통사론 벽이라고 했죠. 이 영역에서 쓰는 이 용어라든지 이 표현, 여기서 말하는 이론, 혹은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추상성,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해 있어요. 난잡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벽이에요. 여기에 치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치이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나는 좀 쉽게 느껴지는데요. 나는 그렇게 용어에서 치이지 않는데요. 뭔가 통사론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 뭔가 익숙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 이 통사론은 학교 문법과 좀 비슷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English Grammar는 무지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배우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무지하게 배운단 말이에요. 이 문법이랑 뭔가 비슷한 것 같아. 이 표현이라든지 용어는 좀 다르게 쓰는데 메인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익숙하단 말이에요. 자, 이 익숙함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익숙함이에요. 통사론을 이해하는데 학교 문법에 겁나 익숙해. 학교 문법 겁나 잘해. 그래서 뭐든지 통사론을 학교 문법적으로 생각해. 학교 문법적으로 여기 학교 문법적으로 사고해. 이거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통사론 공부하는데 더 큰 벽을 만듭니다. 이런 것이 벽이에요. 이것을 깨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통사론의 벽을 넘어서 정말 공부할 맛이 나는 그런 과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 문법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학교 문법은요 그냥 단순한 영어라는 언어를 어떻게 영어를 문법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느냐, 영어를 문법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을 기술해 놓는 거죠. 맞죠? 기술해 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임용시험 공부할 때 주로 문법서 공부하는 게 Teachers Grammar란 튀지란 말이에요. 그 튀지에서 나왔던 그런 비슷한 얘기가 통사론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방향이 달라요. 얘는 영어를, 단순한 영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문법적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기술해 놨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돼. 이렇게 투부정사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라고 해서 그것을 기술해 놨단 말이죠. 근데 통사론도 마찬가지, 통사론도 문법적인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그것을 고민하는 이론이에요. 고민하는 이론인데, 이것은 통사론은 어떻게 문법적인 문장을 구성하지 라는 고민은 똑같은데, 단순 영어를 기술하는 게 아니라 보편 문법 측면에서, 요 말 유니버셜 그래머라고 하죠. 보편 문법 측면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단순히 영어에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이런 현상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사론 책을 보면은 다른 언어 설명이 이렇게 자주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이 어떻게 문법적인 문장을 만드느냐 보는 시야가 달라요. 학교 문법은 단순히 영어만 보는 거고 통사론은 보편 문법, 즉 모든 언어에 있는 공통점 요것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 방식이 단순 기술이 아니라 문법처럼 단순 기술이 아니라 얘는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한단 말이야. describe가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describe 하는 것이 아니라 explain 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why에 대한 답이에요. 왜 그래? 그거 의문문 만드는데 왜 조동사가 인버전 해? 그거 왜 그래? 여기서는 단순히 조동사 인버전 시키면 의문문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왜 그래? 왜 인버전을 시켜야 의문문을 만들지? 왜? 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explain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용어가 들어가고요. 표현이 달리 씁니다. 학교 문법하고 표현을 달리 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 익숙함이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표현을 일부 우리 수험생들은 학교 문법에서 쓰는 표현을 자꾸 갖다 쓰려고 해요. 학교 문법에서 쓰는 표현을 자꾸 통사론에 갖다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학교 문법은 뭐예요? 단순히 기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현상을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통사론은 뭡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Y에 대한 설명. 이게 설명 방식이 달라요. 용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른단 말이야. 이 용어는 어느 정도 쉐어하는 공통적인 용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르고 이론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죠. 왜 이론이 다를까? 왜 이론이 다를까? 예, 이것은 유지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지, 공통적인 거,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죠.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추상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내 손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저거 무슨 통사론 언어가 안드로메다 언어냐? 뭔 말인지 한국말을 쓰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저건 한국말인가 안드로메다 언어인가?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벽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사론을 시작할 때 제가 지금 통사론에 대한 표현과 용어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흘려들으면 절대 안 돼요. 흘려들이면 여전히 벽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 용어라든지 표현들을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해서 통사론을 공부하고 용어 및 표현에 있어서도 주의하자. 특히 용어는 별도의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면 다루는 용어일수록 너무 개념이 와닿지 않아요. 개념이 와닿지 않는단 말이야. 학교 문법은 영어라는 손에 와 닿는 완전히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손에 와 닿는 그것을 기술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는 유지, 보편 문법이 실제 있기는 한 거야? 뭐 있다고 하는데 유니버셜 그래마라는 게 인간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 문법이라는 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 보편 문법이라는 게 실제 있기는 한 거야? 뭐 일단 뭐 가정 주장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게 용어 자체가 다르다. 그죠? 그래마라는 용어 예를 들어서 그래마라는 용어도 사실 달라요. 학교 문법에서 쓰는 그래마하고
통사론에서 말하는 그래마가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도 달라요. 학교에서 말하는 그래마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문법 할 때 그 문법이에요. 그러나 통사론에서 말하는 그 그래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언어 능력, 언어를 말하게 하는 그 능력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마. 단순히 책이 아니라, 문법 책이 아니라, 책에서 기술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말할 때 인간의 언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뇌 어디 부분과 인간의 언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인간의 언어 능력의 하나의 부분으로서의 작용하는 그 그래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용어하고 표현 같은 거, 특히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들을 엉뚱하게 학교 문법식으로 쓰면은 차감입니다. 차감이래. 감점입니다. 감점. 감점 요인이에요. 그래서 표현들 어떻게 표현하는지 통사론의 언어로 표현하세요. 통사론의 언어로 표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에서 가지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통사론은 전체적인 이 큰 줄기, 가지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공부할 줄 알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은 거 그 가지, 하나 쪼개진 그 가지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큰 줄기를 잡으셔야 돼요. 이 맥락을 잡으셔야 돼요.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요. 근데 이 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통사론에서 이 줄기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 줄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줄기를 잡아야 통사론 전체 보는 눈이 생기고요.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겨야 그 하나의 예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비문법적이고 라는 그런 것이 쉽게 내가 체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사론을 처음 접하는 우리 통린이들, 여러분들 통린이 있죠? 예. 통사론 통알못들, 이 통알못들 수험자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여기서부터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 이것을 설명하는 말들조차도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우리가 해 나가자고요. 차근차근. 자, 그래서 줄기를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줄기를 잡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잡으라고 하지 않고 제가 줄기를 잘 잡아 드릴 겁니다. 통사로는 줄기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통사론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이 줄기를 잡는 데는 한참 지나서야 줄기를 잡았어요. 그만큼 줄기 잡기 어려워요. 물론 제가 머리가 나쁜 이유도 있겠지만은 줄기를 잡는데 통사론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라는 큰 것을 잡는 데까지는 대학원에 가서 한참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중에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 수준에서 임용시험 공부할 때 통사론 공부할 만해, 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훌륭해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만하지 마세요. 통사론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큰 줄기를 가진 추상적인 큰 맥락을 가진 그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통사론 앞에서 우리 겸손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줄기 한번 잡아 드릴게요. 줄기 잡습니다. 자, 통사론은 뭐냐면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형태로는 어떻게 단어 만들어?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의문로는 소리가 어떤 패턴을 가져?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통사로는 문장에 대한 단어들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좋은 문장을 만드는지를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들이, 자, 이거 잘 보세요. 네, 줄기를 잡는 겁니다.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이 돼가지고, 자, 요 단계에서 단어들이 배열이 되겠죠. 그죠? 뭐 어순이라고 할까요? 배열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겠죠. 이게 통사론인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자, 그러면 줄기를 잡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지. 처음에는 렉시컨을 봅니다. 어휘예요. 오늘 공부할 겁니다. 어휘.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이 어휘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 덜렁이 나온 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씨앗 있죠? 씨앗. 씨를 심으면 나무가 나잖아.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씨앗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 그 씨앗에 나무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 그 씨를 땅에 심었더니 그 씨에서 나무가 나잖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야, 저기 씨앗 안에 나무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심으니까 나무가 나잖아. 그것이 어휘예요. 이 어휘에는 문장이 들어있어요. 이 정보들이 무슨 정보예요? 문법적인 문장을 만드는 정보들이에요. 이런 정보들이 어휘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 한 유전자라고 할까요? 유전자 배열이라고 할까요? 씨앗에 들어있는 나무를 뭐 배나무, 사과나무처럼 그러한 나무를 만들 수 있게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 정보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공부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정보들로 인해서 어떤 정보가 이 문법적인 문장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들면 어휘 정보만 가지고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만들어져요. 대략적인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phrase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구라고 하죠. 구나 절도 phrase라고 합니다. 절은 phrase라고 하지 않지만 절까지 포함해서 phrase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hrase 보통은 명사구 어떻게 만들어, 동사구 어떻게 만들어, 형용사구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요것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오케이? 이러한 구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이러한 구들이 명사구는 어디에 위치해요? 동사구는 어디에 위치해요? 전치사구는 어디에 위치해요? 그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해 나간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만들어요? 결국은 이제 close, sentence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sentence라고 할게요. sentence는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 의미적인 sentence를 드디어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sentence를 만듭니다. 근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센텐스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센텐스에 변형이 가해져요. 이 변형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transformation. 우리 변형 생성 문법 할 때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할 때 그 변형이 가해집니다. 변형이 가해지다니 문장한테 무슨 변형이 가해지죠? 가해지죠.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져? 주어 조동사 인버전 시켜요. 도치시킨단 말이야. 그게 변형이에요. 그죠? 명사구가 만들어진 명사구가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변형이 그 WH 무브먼트가 what you do 할 때 WH 무브먼트가 앞으로 막 튀어나와요. 막 움직여. 만들어 놓은 그 문장에서 이 phrase들이 혹은 어휘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변형이 그래서 무브먼트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문장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완성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통사론의 이 오늘 그 과정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과정이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통사론 그 책 많이 나와 있죠. 통사론 책에서 목차만 봐도 아, 이 사람이 통사론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아니면 아, 통사론을 모르는데 그냥 억지로 책만 썼구나, 이것을 차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줄기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 줄기가 목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들어가서 이 MP에 관해서 MP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또 MP의 할당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MP, 보이지 않는 MP, 그 보이지 않는 MP를 우리는 코볼트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들, 코볼트 MP, 예를 들면 프로 같은 거, 트레이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중간에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MP의 해석 관련해서, MP의 해석이 뭡니까? MP의 해석이 뭐예요? 바인딩, 저기죠, 결속 이론이죠. 결속 이론, 바인딩 이론이죠. 격할당, 케이스 필터.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MP 해석과 관련해서 뭔가 다듬어서 나가야 되고요. 격이 할당 받아야 되고요. 모든 MP는 격을 할당 받아가지고 문장이 완성돼야 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MP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문법적인 이러한 수정이 가해져야 돼. 조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무브먼트를 거쳐가지고 완성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몇 주입니까? 2달간, 8주간 이러한 순서대로 배울 테니까 이러한 순서를 전체적으로 줄기를 잘 잡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통사론 가지를 이제 이 줄기에서 가지를 쳐 나갈 거예요.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2개를 드릴 거예요. 2개. 하나는 수업 자료예요. 자료 그 정리, 교재가 지금 아직 출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강의를 지금 저랑 같이 지금 1월 달부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프린트물로 나갈 텐데, 좀 후반부에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3, 4월 달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교재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2개가 나갈 텐데, 하나는 이러한 설명된 자료가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특별히 워크북이 나갈 거예요. 워크북 자료가 나갈 겁니다. 이 설명 자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렉시콘에 대해서 배울 때 렉시콘과 관련된 워크북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 워크북 자료에는 데이터 중심으로 해놔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설명에 계속 써보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워크북 자료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이 2가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워크북 자료는 공부하는데 쓰시고, 여기에 워크북 자료는 전부 다 빈칸, 여러분들 쓰라고 이렇게 줄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 내용을 한글로 쓰던지, 영어가 잘 안 되면 한글로 일단 써보든지 설명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 문장이 왜 정문이고 왜 비문인지를 계속해서 써보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영어로 써야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한글로라도 계속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쌤, 답은 어디 있습니까? 답은 없어요. 이 빈칸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그 문장을 설명하시는 것을 꾸준히 연습하시라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쌤, 제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어떻게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워크북에다 문장을 비문인지 설명했는데 이게
제대로 설명한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개별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세요. 카페에다가 질문하시던 뭐 카페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는 해커스 홈페이지 가면은 강사들 이렇게 카페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 그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질문란에다가 질문을 요게 제대로 썼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두 가지가 드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로 확실하게 통사론을 마스터하시라.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강의 듣고 자료 가지고 공부했는데 뭐인가 이 부분에서 삐걱삐걱대. 여기 개념이라든지 뭐인가 이 부분에서 삐걱대고 삐걱삐걱 그 성이 안 차. 뭔가 찝찝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매끄럽게 아하 모먼트가 없이 그냥 여기 뭔가 좀 여기 긴가민가 뭔가 찝찝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 돼요? 시간 없으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항상 원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원서를 읽으셔야 돼요. 원서를 읽으셔야 돼요. 제가 나눠드리는 학원 강의는요, 강의 자료는 쪼개진 자료예요. 그냥 다 쪼개진 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나열시킨 겁니다. 맞죠? 예, 그 어떤 교재도 이렇게 나열시킨 거예요. 쪼개서 나열시킨 겁니다.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쪼개져서 나열된 이러한 교재는요, 초보한테는 맞지 않아요. 예. 통사론 알지 못하는 수험생한테는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이야기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뭔가 이야기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낱개로 된 거 가지고 낱개 그때그때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부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임용시험은 그렇게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임용시험은 그렇게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쪽쪽 낱개로 낱개 이론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원서에서 그것을 이야기로서 내가 이해하셔야 돼요.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원서는 한 번 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찾아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래야지 내공이 생기지. 요거 낮게 학원에서 나눠준 책 달랑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좀 조금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통사론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고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여전히 뜬구름 잡는 통사론이 계속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첫째 시간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 첫째 시간은 저 OT, 통사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OT를 잠깐 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고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